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요즘 5월 날씨 너무 좋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어떤 분들 입에서는 벌써 덥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요. 더워지면 물을 많이 찾게 되죠. 저는 요즘 날씨가 딱 따뜻하고 좋던데 이렇게 많이 더워하는 분들, 열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벌써부터 막 찬물 찾고 아이스크림 찾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자, 오늘 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을 어떻게 마시는 것이 우리 건강에 가장 바람직한지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디에 들어있죠? 자궁의 양수 안에 물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어떤 철학가는 그렇게 말했죠. 우리 생명의 근원을 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자, 우리는 물속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70%는 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몸은 거대한 물풍선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물풍선 속에 뼈도 있고 근육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과장된 표현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의 구성성분의 70%가 물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의 구성이 물이기 때문에 물을 분명히 먹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물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은지 또는 그냥 물을 먹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냥 안 먹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심지어 저희 지인분이 이제 그런 논조를 펼쳐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물을 굳이 너무 많이 마실 필요는 없다.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마시는 물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형태로 물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반드시 2리터를 먹어야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댓글로 아니다. 무조건 8잔의 물을 마셔야 된다.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단 그런 분들도 계셨다고 하던데요. 자,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체온이 너무 떨어질 때 이제 소변을 딱 보고 나면 이제 막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막 몸을 떨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자, 물을 갑자기 마시면 특히 찬물을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면 체온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온동물이잖아요.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그걸 36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기에다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그래서 이미 다른 데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그런 것들이 체온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이렇게 체온 저하 현상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내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들어오다 보면 그걸 처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포 밖에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 이제 부종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물을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장기가 어디죠? 신장이잖아요. 그래서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면 부종이 생긴다 또는 체온이 저하된다 아니면 이제 신장에 무리를 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물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몸에서는 모든 일어나는 반응들이 생화학적 반응들이 가수분해 더할 가 물수 그리고 나누어진다. 모든 분해 작용에는 물이 더해져야 그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이런 생화학 반응들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70%가 물이라고 했을 때 그런 생수처럼 맑은 형태로의 그런 물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의 물은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자, 혈액, 림프에, 뇌척수에 이런
그 체액들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혈액량이 부족해질 수 있고 뇌척수액이 부족해질 수 있고 그리고 림프액이 부족해질 수 있고 이런 현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가 건조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까칠까칠해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많이 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많이 말라 있으니까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피부가 거칠고 그리고 이제 윤기가 없다는 얘기는 물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어떤 형태로라도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미 말라 있는 분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먹으면 그 자체를 잘 내려보내지 못하고 배에서 꿀렁꿀렁하고 막 고여있기만 하고 이렇게 불편감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물의 섭취를 늘릴 수 있을까? 자, 우리가 물을 마실 때에는 그냥 생수를 마시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과일이라든지 채소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것은 9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물은 우리가 그냥 정수기에서 받아 마시는 그 물하고는 다른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네랄이라든지 여러 영양들은 내 몸에서 어떤 영양의 시스템, 그러니까 내 몸이 돌아가려면 그 하나하나의 부품처럼 필요한 것이 그 영양이거든요. 이 영양들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밥을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밥을 한 공기를 하기 위해서는 쌀을 한 공기 안쳤을 때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들을 다 함유하고 있는 밥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충분히 먹고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고 그러면서 국을 먹고 그러면서도 부족한 것들을 평소에 물로 이제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물을 많이 마시면 체온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벌컥벌컥 마시는 거 그러면 당연히 물 자체를 여기서 내려보내지 못하겠죠? 어떻게 마셔야 되겠어요? 자, 한 모금씩 조금씩 마시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래서 물 자체를 씹어서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시라고 하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온의 물을 마시더라도 입 안에서 충분히 따뜻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넘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 모금씩 마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냥 가끔 입이 마르다 싶으면 사실은 조금 늦은 거예요. 그 전에 그냥 한 모금씩 수시로 이렇게 마시는 게 좋은데요. 자, 이렇게 마시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절대 찬물은 안 마시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덥더라도 사실은 내가 열이 많아도 너무 찬물은 안 마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물이 너무 넘쳐도 문제이고 부족해도 문제다. 근데 특히 부족하면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목말라 아니면 피부가 건조해 이 정도가 아니라 혈액량이라든지 뇌 척수액 그리고 림프액 이런 것들을 잘 생산하지 못하고 몸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생화학적 반응 이런 것들도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물을 너무 적게도 넘치게도 아니고 적당히 마시려면 그냥 평소에 이제 내가 과일을 먹는 양에 따라서 이제 마시면 되겠지만 이제 좀 마르신 분들은 500ml 정도에서 대략 보면 한 1리터 정도 마시면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체격이 있으면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땀도 많이 나고 소화력도 왕성하고 이런 분들은 1.5리터 이상 2리터 이렇게 마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략적인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어바웃이에요. 그런 것이고 이제 평소에 먹는 그런 음식 또는 과일 이런 양에 따라서 이렇게 각자가 다르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꼭 지켜야 될 것은 따뜻하게 그리고 한 모금씩 중간에 수시로 마시는 게 가장 좋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